할아버지가 시골로 내려가려고 한다. 영호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준이와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영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눈치 보고 있더라. 준이도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민정이도 사이에서 힘들고. 안 돼요. 할아버지가 가시면 안 돼요. 준이가 소리쳤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영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박영호는 교단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칠판을 닦았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분필 가루와 함께 흩어져 내렸죠. 69세의 나이에 맞는 정년퇴직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직도 가르칠 수 있는데, 아직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는 며느리 민정과 손자 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 생각에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때부터 영호는 준이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퇴직 축하드려요. 준이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준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상처 때문인지 늘 조심스러워했어요. 영호는 손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너만 바라보고 살 거다. 넌 공부만 해라. 민정은 조용히 차를 내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뭔가 부담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영호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손자의 미래만이 그의 전부였거든요. 준이야, 서울대 가야 한다. 내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야 해. 영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썩 밝지 않았어요. 영호는 그런 손자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퇴직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던 계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호는 준이를 위해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구했어요. 매달 100만 원이 넘는 과외비였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못 이룬 꿈을 손자가 이뤄준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돈이 많이 드는데. 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넌 공부만 해라. 준이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영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는 온전히 손자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죠. 매일 아침 준이를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과외 선생님께 안부를 묻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영호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목표이자 삶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준이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영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준이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민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준이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준이야, 문자 왔다. 영호가 소리쳤지만 준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화장실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문자 소리가 계속 울리자 영호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룸비 정산 끝났음. 다음 주도 같은 시간에 영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룸비 정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쓸만한 단어들이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 문자 왔어요? 준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당황한 채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 응. 친구한테서 온 모양이네. 준이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 장난이에요. 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 순간 준이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룸비 정산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지만 이런 단어들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어요. 혹시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쓰는 은어인가 싶기도 했지만 준이의 당황한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영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손자를 믿고 싶었지만 그 수상한 문자 내용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게다가 준이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도 영호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결국 영호는 준이의 일상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호는 준이가 과외를 받으러 나간다고 했을 때 멀찍이서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혹시 과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도 궁금했고 준이가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대신 교복을 입은 아이들 3명이 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영호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어요.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준이가 과외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친구들과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목격한 후 불안함이 커져만 갔어요. 아이들이 지하철을 타고 삼정거장을 이동한 후 한 건물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동네 PC방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영호와 오랜 친분이 있었어요. 영호는 김 사장을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김 사장, 부탁이 하나 있는데. 김 사장은 영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우선 우리 PC방 앞 CCTV부터 확인해 봅시다. 영호가 말한 날짜와 시간대의 영상들을 차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김 사장의 PC방 앞 CCTV에는 준이가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여기서 더 따라가 보려면 김 사장이 고민하던 차에 영호가 직접 그 건물 주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영호는 김 사장과 함께 준이가 향했던 그 건물로 갔습니다. 다행히 건물 입구 근처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하는 경비실이 있었어요.
영호는 경비 아저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했습니다. 손자가 어디 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순간 영호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화면 속에는 준이가 친구들과 함께 스타 노래클럽이라는 간판이 번쩍이는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이건 뭐예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사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영상을 계속 돌려보니 준이는 3시간 후에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준이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호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준이의 손에 들려있는 봉투였어요. 그 봉투는 영호가 매달 과외비로 건네주는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영호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쌓은 퇴직금이 이런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걸, 이 돈을, 이 모습이 너였냐? 영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못 이룬 꿈을 손자가 이뤄주기를 바라며 아낌없이 내어준 그 돈이 이런 곳에서 낭비되고 있었다는 것이 참담했습니다.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영호는 그런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준이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영호는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화면 속 준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친구들과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영호에게는 그 웃음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호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CCTV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이가 과외비를 들고 노래클럽에 들어가던 모습,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오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영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저녁 드세요. 민정이 상을 차려놓고 불렀지만 영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영호의 모습에 민정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민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영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어요. 민정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준이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나 싶어서 불안했거든요. 과외비는 어떻게 쓰고 있니? 영호가 직선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준이 과외비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과외 선생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서 준이가 노래클럽에 들어가는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손이 덜덜 떨리며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이가 왜 저런 곳에?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상을 보는 민정의 반응은 진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영호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행동을 전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저도 정말 몰랐어요. 준이가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과외 선생님한테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민정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영호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너까지 몰랐다고? 내 아들 목숨값처럼 남겨둔 퇴직금을 내가 미친놈이었지. 영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35년간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영호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큰 배신감이었거든요. 믿었던 손자와 며느리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이가 많이 무너졌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나서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정의 변명을 들으며 영호는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손자에게도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영호는 준이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준이는 할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민정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집안의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결국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준이를 불러앉혔습니다. 준이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감과 분노가 억눌려 있었어요. 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빠 없이 자라 힘든 건 알지만 이건 아니잖니. 영호는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서 준이가 노래클럽에 들어가는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준이는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실망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솔직히 공부 안 하고 싶었어요. 마침내 터져나온 고백이었어요. 그 과외, 다 싫었어요. 매일 앉아서 문제집만 보고 있으면 숨이 막혔어요. 영호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했니? 영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니? 공부하기 싫다고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니? 그리고 고등학생이 술을 먹으러 다녀도 되는 거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준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많은 걸 해주시는데 싫다고 말하기가 미안했어요. 그리고 실망시키기 싫었어요. 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배려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손자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손자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망시키기 싫었으면서 술은 어떻게 먹었니? 그럼 넌 뭘 하고 싶은데?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고 싶었어요. 준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룸비는 룸살롱 비용 줄임말이에요.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처음엔 거절했는데 계속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는 게 답답해서 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영호는 준이의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자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손자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이에요. 할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영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싫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너무 많은 걸 강요했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이와의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영호는 손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고 준이는 할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에 더욱 조심스러워했어요. 민정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호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있는 것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이는 할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말하지 못했고 민정도 시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다들 불편하구나. 영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가정을 봐왔는데 때로는 어른이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일 후 영호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들 앉아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민정과 준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며 거실에 앉았어요. 영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골로 내려가려고 한다. 갑작스러운 말에 민정과 준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갑자기 무슨... 민정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준이도 할아버지, 제가 잘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며 불안해했어요. 아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영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눈치 보고 있더라. 준이도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민정이도 사이에서 힘들고 영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남은 퇴직금으로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조용히 살려고 한다. 그럼 준이도 부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고 민정이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안 돼요. 준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잘할게요. 정말로 잘할게요. 민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더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도 나이가 들어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어. 너희들도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날 밤 준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놀러 가도 되죠? 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다. 나 없이 편하게 지내. 올 수 있으면 내가 오마. 3일 후 영호는 작은 가방에 짐을 쌌습니다. 35년간의 추억들이었어요. 민정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구나. 영호는 준이를 마지막으로 안았습니다. 공부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해라.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도 너를 사랑한다. 미안했다.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나 보다. 이른 아침 영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멀리까지 따라오지 마라.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파트타임 일을 정규직으로 바꿨고 준이는 동네 공부방에 등록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성적 많이 올랐어. 준이가 시험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기뻐하며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정말 잘했구나.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텐데. 그 순간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준이는 공부방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건전하고 밝은 아이들이었어요. 야, 준이야. 오늘 도서관 같이 갈래? 친구들의 제안에 준이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노래방이나 PC방이 아닌 정말 공부를 위한 모임이었어요. 민정도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정규직 제안 어떠세요? 상사의 말에 민정은 놀랐어요. 시아버지 없이도 충분히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드려볼까? 민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망설여졌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민정아. 잘 지내고 있다. 시골 공기가 좋더라.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니? 준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공부방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정의 말에 영호는 기뻐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이가 제 길을 찾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도 좋고 공부도 재미있어요. 다행이다. 할아버지도 여기서 텃밭 가꾸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할아버지,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전화를 끊은 후 준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도 잘 지내시고 자신들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모두 행복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준이는 공부방에서 다른 학생의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손자를 데리러 온 할아버지가 오늘 공부 어땠니? 하며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순간 우리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준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민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지.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준이가 민정의 말을 마저 했습니다. 그날 밤 준이는 할아버지가 남긴 책들을 보았습니다. 국어 교과서에 빼곡히 적힌 할아버지의 메모들이 보였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진다는 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준이는 그 글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배려해서 떠나신 건 알겠지만 준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이 준이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달 후 준이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댁에 가보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직접 뵙고 싶다. 준이는 이번 시험 성적표와 상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시골로 가는 버스 안에서 준이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영호는 작은 시골집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이의 목소리에 영호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어요. 준이야, 민정아. 호미를 떨어뜨리고 달려와서 손자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온 거야?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준이는 성적표를 꺼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올랐구나. 집안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민정이 물었어요. 좋다. 공기도 맑고 이웃분들도 친절하시고. 하지만 영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은 여기 놀러 오고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부담스럽게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부담이 아니에요. 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없이 지내보니까 알겠어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너한테 이것저것 강요하게 될까봐 영호가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달라요. 저도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됐고 할아버지도 제 얘기를 들어주시잖아요. 민정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올라가마. 그리고 너희들도 가끔 여기 놀러 와라. 완전히 함께 사는 건 아니지만 자주 만나는 거지. 정말요? 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서로한테 솔직해야 해. 힘들면 힘들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거야. 약속해요, 할아버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른 채소로 만든 찌개였어요.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거야. 할아버지, 다음 주에 올라오시면 저희 공부방도 구경하세요. 준이가 말했어요. 그래, 어떤 친구들하고 지내는지도 보고 싶다. 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영호는 준이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에 너무 성급했나 보다. 내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저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 알아요.
다음 날 아침 작별 인사를 나누며 영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올라가마. 기다릴게요, 할아버지. 버스가 떠나갈 때까지 영호는 손을 흔들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준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성적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민정도 정규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어느 날 아침 민정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준이가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간염입니다. 최소 3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준이는 막막했습니다. 민정은 당장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수입이 끊어졌어요. 치료비까지 들어가니 가게는 순식간에 어려워졌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게. 준이가 말했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공부해야지. 이제 3학년인데. 며칠 고민하던 준이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 저 준이에요. 우리 준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영호는 손자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많이 아파요. 준이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호는 즉시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말에 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호는 큰 가방을 들고 서울 집에 도착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민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민정아, 괜찮니? 아버님, 죄송해요. 이런 부담을 드려서. 민정이 미안해했지만 영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인데 무슨 미안한 소리야.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영호는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치료에만 집중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영호는 준이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안 된다.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공부해야 해. 이제 3학년이잖아. 하지만 돈 걱정은 내가 한다. 내가 다시 너를 가르쳐도 될까? 예전처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도록. 영호의 제안에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영호는 아예 서울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민정을 돌보고 준이를 가르치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어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영호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예전과는 달리 준이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영호도 손자의 속도에 맞춰 가르쳤습니다. 한 달 후 민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구나. 영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나누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준이의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전국 상위 10% 안에 들었어요. 준이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정말
우리 준이가 영호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민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안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고 싶다. 하지만 너희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전혀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계셔야 우리 가족이 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민정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아버님이 필요해요. 이번 일로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영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함께 살까? 그해 겨울 세 사람은 따뜻한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대학교 합격하면 할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 할아버지가 제일 기다리고 있을게.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떨어져 있어야 하고 때로는 함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 응원해 주세요.